자, 가겠습니다. 네, 92쪽입니다. 네. 네, 문제 1번입니다. 네, 보시면, 자, 1번 문제. 여기 이제 계산 문제, 메모리 계산만 있고요. 이제, 자, 1번에 보면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럼 메모리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메모리가 있냐면, 일단 메인 메모리 있을 것이고요. 그죠? 캐시 메모리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버퍼 메모리 있다 그러나요? 또 가상 메모리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일단 정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캐시 메모리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이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중간재의 이제 기억 장치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요. 버퍼 메모리다라는 뭐 거의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임시로 자료를 기억하는 메모리다. 가상 메모리는 가짜 메모리가 되는 거죠. 뭐를 대용하기 위한 가짜냐. 주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죠. 뭐를요? 보조 기억 장치 일부분을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죠. 그게 가짜 메모리다. 자, 레지스터가 있는데 레지스터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CPU에 존재하는 거죠. 레지스터는. CPU 속에 있는 임시 기억 장소가 되고, 네, 특징이라면 메모리 중에서, 기억 장치 중에서 빠르다. 기억 장치 중에서는 이제 빠르다, 가장 빠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프린터 나오는 공간은 스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은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스풀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이 됩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MBR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종류를 한번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7쪽 한번 보세요. 요약지 87쪽.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레지스터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PC. 네, PC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R이라는 레지스터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해가지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것이고, MAR은 메모리의 주소를 기억하는 것이고, MBR은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고, 자, 베이스 레지스터 있고, PSWR 있고, 인덱스 레지스터 있고, 예. 그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MBR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봤다 그죠. MBR이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그거죠. 그래서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PC죠. PC. 그래서 1번은 PC에 대한 설명이 되겠군요. 네. 자, 2번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는 누가 기억해요? IR, 인덱스 레지스터. 4번에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하는 게 무엇이에요? MAR이 되는 거죠. 어드레스 레지스터. 네. 자, 똑같이 계속해서 이제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 3번입니다. IR, 틀린 거 고르네요. IR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죠. 네. 다음에 실행할 주소는요, PC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MBR, MAR 저희가 했던 거고, 인덱스 레지스터 보세요. 인덱스 레지스터. 네. 여러 개의 메모리 블럭을 한꺼번에 지정하는 레지스터다. 그죠? 특정한 곳을 가리킬 때 쓰는 게 또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되셨고,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에서는 이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은, 자, 요약지 88쪽 한번 보세요. 네.
한 장만 넘겨주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거기 명령 오른쪽에 89쪽이네요. 네, 주소 방식이 있죠. 89쪽. 네. 그래서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방식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0주소 하면 뭐죠? 뭐가 기억나세요? 스택 구조. 네, 스택 구조에서 사용되는 방식 0주소. 자, 1주소는 누상기를 이용하는 거. 네, 2주소는 원래값이 손실된다라는 거죠. 네. 3주소 형식은 원래값 손실되는 거 없어요. 네. 명령어 길이가 가장 길어요. 네.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네. 네.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게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명령어 길이가 길어진다. 그러면 3번지 방식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의 길이는 우리가 명령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명령어 길이가 되는 것이고, 이 전체의 길이,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길이가 됩니다. 네. 용어를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네, 5번입니다. 5번. 네. 5번은 이제 나왔던 문제가 되는 5번은 3번 문제, 앞에서 나왔던 문제와 동일합니다. 6번입니다.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CPU의 레지스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뭐예요? PC죠.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죠. 네. 1번에 정답은 1번이 되고 2번의 AC는 이제 어큐뮬레이터, 누산기를 말을 합니다. 연산의 결과만 기억하는 거. 3번은 MAR, 주소를 기억하는 거. 4번의 MBR은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메모리 속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네. CPU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CPU는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ALU, 연산 장치를 갖는다. 그거죠. 자, CPU는 여러분이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2번에 CPU 내부의 임시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라는 게 있죠. 레지스터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죠. 여러분이 앞에서 플립플롭을 배웠고, 그러니까 순서 논리회로, 네, 조합 논리회로와 우리가 이제 논리회로 두 가지가 있었죠. 정리를 해보면 조합 논리회로가 있었고, 네, 순서 논리회로가 있었고, 순서 논리회로의 대표적인 게 플립플롭이다, 그죠? 이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레지스터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또 카운터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군요. 자, 3번에 보면 MIPS입니다. MIPS가 명령어죠. 네. 이게 이제 초당 실행되는 명령어 개수다. 그죠? 밀리언, 100만 개다. 그죠? 몇백만 개. 1초에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느냐, CPU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게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PU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게 헬츠가 있고, 네, MIPS가 있고, 플롭스, 네, 플롭스가 있고, 이거 세 개로서 CPU의 성능을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8번입니다. 문제 8번. 네. 자, 문제 8번에서는 이 연산이 뭐를 나타내는 건지냐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 명령 레지스터죠. 자, 명령 레지스터가 어떤 주소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네. 명령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MAR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랬어요. MA, 주소니까 MAR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 100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 100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넘겨온 주소를, 메모리의 주소를 찾았어요. 찾아가서 그 속에 갔더니 뭔가 있네요. 그거를 MBR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죠. 이건 결론은 뭐죠?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네, 얘가 이제 100을 건너줬다. 100번지. 네, 100번지에 갔다. 이게 이제 100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100번지에 갔더니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MBR에 넣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럼 이제 MBR에 넣은 거, MBR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그거를 AC로 가지고 와라. 누산기로 가지고 와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산기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무슨 장치에 있어요? CPU죠. CPU 속에 연산 제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CPU 속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메모리 속에 있는 거, 메모리 속에 있는 것을 CPU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네,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로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에 STA다라는 것은 이제 저장한다 그거죠. 얘는 어디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 그거죠.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2번은 가지고 오는 것, 1번은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4쪽 한번 가보세요. 요약지 94쪽에 보시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1번을 보면 되세요. 이렇게. 거기 보면 LDA 명령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로드하는 명령어다 그죠. 가져오는 명령어다라는 겁니다. 네, 가져와서 이제 연산하는 명령어. 1번은 로드 명령어, 2번은 스토어 명령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네, 로드 명령어에서 LDA 명령어에서 가져왔어요. 가져와 가지고 T2를 보세요. T2에서 어떠세요? 예,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연산을 하기 위한, 덧셈을 하기 위한 로드다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T2를 보세요. 2번에 T2. 이 T2는 이제 저장하는 거잖아요. 저장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어찌해야 돼요? 메모리의 주소에다가 갖다 놓겠죠. 네. 그래서 T2를 비교해 보면 되세요. 최종적으로 어디에 갖다 놓느냐. 자, AC로 가져오면 로드가 되는 것이고, 네, 메모리에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스토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 연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CPU 메모리 연결 주소 레지스터의 길이가 16비트이고 그랬습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8비트이고 그랬습니다. 주소 지정 레지스터, 주소를 가리키는 부분, 명령어가 있으면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건 주소를 가리키건 여기가 명령어가 오퍼랜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 부분이냐면 MAR이 되는 거죠. 이게 16비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16비트니까 얘가 이제 뭐 100이다. 그러면 메모리의 100번지를 가리키는 거죠. 얼마까지 가리킬 수 있냐. 얘가 16비트니까 이게 이제 메모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리킬 수가 있다. 그죠? 16이면 2에 16승 가지를 여기서 가리킬 수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길이가 8비트. 메모리 버퍼라는 것은 데이터, 이게 메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100번지에 가봤더니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기억하냐면 MAR이 기억하는 것이고 얘는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MBR이 기억한다 그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MBR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비트냐? 8비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메모리의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메모리 용량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세로는 2의 16승. 네. 곱하기 8비트. 이게 이제 답이 된다. 그거죠. 1, 2, 3, 4를 봤더니 단위가 다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2의 16, 8비트가 1바이트니까
예, 바이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단위가.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를 하면 2의 6승과 2의 10승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요. 2의 6승은 64니까 2의 10승은 킬로죠. 킬로 바이트. 이렇게 답이 나오겠군요. 어디서 틀렸어요? 맞나요? 네, 맞죠. 64KB 1번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문제 9번은 여러분이 이제 요약지에 98쪽 한번 참조해 보세요. 네, 그러면 예, 메모리 구하는 공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버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약지에 87쪽 참조해 주시면 되세요. 네. 자, 87쪽 한번 가볼까요? 그럼 버스의 종류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예, 87쪽 중간쯤에 보면은 버스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거죠. 뭐뭐 있어요? 예, 주소버스, 데이터버스, 제어버스 그렇게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주소를 기억하는 버스, 데이터를 이제 실어 나르는 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어 신호를 이제 하는 버스 이렇게 있다 그거죠. 1번을 보세요. 주소 정보를 전달하는 주소버스 여기까지 맞죠? 자,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버스 여기 맞죠? 명령어 전달을 위한 명령어 버스는 없다 그거죠. 네, 제어 신호를 하는 제어 버스다. 명령어 버스를 그서버리고 제어버스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 상태 버퍼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지 않은 장치의 출력이 버스에 연결된 다른 장치와 간섭하지 않도록 분리시킬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버퍼라는 것은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들어와서 나가는 건데 3는 여기다 하나를 더 둔다 그거죠. 이게 3 상태 버퍼가 됩니다. 선이 3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놔두면 어때요? 항상 흐르죠. 근데 어떤 이유로 얘를 흐름을 잠시 중단시켜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선 하나로서 이제 제어를 한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아버리면 이 선이 잠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흐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특정 장치를 이용하면 버스를 통해서 입출력 장치와 주격 장치 간 데이터가 CPU를 거치지 않고 전송될 수 있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네, 채널 DMA가 생각이 나죠. 그죠? 네,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평소 때는 얘가 쓰는데 입출력 장치가 메모리를 쓰고자 할 때, 여기를 할 때 중간에 이제 DMA 제어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한다. 그래서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직접적인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양한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버스가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자,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네. I/O 장치가 시스템 버스에 직접 접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I/O 장치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CPU와 단방향으로 통신하기 때문이다. 단방향뿐만이 아니라 양방향으로도 통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종류에 따라서 제어 방법이 서로 다른 입출력 장치들의 제어 회로들을 CPU 내부에 모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CPU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힘들다라는 거고, 세 번째 보면은 입출력 장치들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CPU 처리 속도에 비해서 훨씬 느리다 그거죠. CPU는 어떠세요? 일단 1초에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해도 잘 쳐도 분당 500타죠. 500타만 돼도 좋겠죠. 네, 그 정도만 해도 CPU가 생각하기로는 어떠세요? 분당 500타잖아요. 네, 초당 500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처리 속도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네 번째 보면은 입출력 장치와 CPU가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의 길이가 이제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네, 스트로브 제어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스트로브 제어 방식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네 보내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바쁜 택배 아저씨 생각해주면 돼요. 택배 아저씨 여러분이 벨도 누르지 않고 문 앞에다가 그냥 물건 던져놓고 가는 경우도 있죠. 왜 그래요? 바쁘다 그거죠. 바쁘니까. 예, 그분들은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을 그냥 이해해주면 되죠. 하루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이 돼요. 상대방이 잘 받았느냐?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기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로브는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스트로브는 유용한 데이터가 이제 버스에 있음을 수신장치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비동기 방식으로 각 전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단 하나의 제어 라인을 갖는다. 다 1, 2, 3번이 이 스트로브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상대방한테 데이터 보낼 때 그 순서를 맞춰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클럭 펄스를 맞춘다라고 보면 되세요. 송신장치는 버스에 놓인 데이터를 수신장치가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냥 보내기만 하는데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식에 스트로브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핸드 쉐이킹이다. 이건 상대방이 꼭 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죠. 수신 확인. 그래서 보통 3A 핸드 쉐이킹이다 라고 하는데요. A하고 B하고 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다. 그러면 바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얘한테 신호를 한번 보내는 거죠. 내가 데이터 보낼 건데 준비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B가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 보내도 돼 하고 응답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데이터를 이제 실제적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꼭 상대방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 이건 이제 핸드 쉐이킹 방식. 스트로브 제어 방식은 그냥 이제 클럭 펄스만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 자, 13번입니다. 네. 자, 마이크로 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 연산이란 것은 뭐냐면 연산은 연산인데 앞에 마이크로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작은 단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에 있어서 클럭 펄스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1이 들어온다. 1이다 0이다 해서 이 1인 시점에 클럭 펄스가 들어왔을 때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한번 반짝 들어왔을 때 얼른 명령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클럭 펄스가 들어왔을 때 딱 한 개의 명령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개 이상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 실행되는 기본 동작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개의 마이크로 연산 수행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다 그러고 CPU의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인다 그러죠. 얘는 클럭 펄스가 3번 들어왔어요. 그럼 최소 명령어를 3번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컴퓨터는 똑같은 1초에 클럭 펄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많은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클럭 펄스 일단 많이 들어오고 봐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헬즈다. 1초 동안에 몇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느냐. 이게 CPU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명령어는 항상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연산이 동작되어 수행이 된다라는 거고, 쉬프트 연산, 로드 연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네. 자, 레지스터에서 누상기를 활용하는 명령어 형식은 그랬어요. 뭐예요? 일주소 형식이 되죠. 자, 0번지 형식은 무슨 방식이 돼요? 네, 스택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지는 누산기. 그죠? 네. 2번지, 3번지는 네, 특정한 장치는 없는 거죠. 2번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A 더하기 B를 해서 다시 A에다 넣으시오. 얘는 B 더하기 C를 해서 A에다 집어넣으시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얘는 뭐 더하세요. A, B 이런 식으로 연산 뒤에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이주소 형식이 되는 것이고, 자 얘는 add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이 3주소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보면 다음 명령어 형식 중 입력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손실되어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A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의 A 값은 어때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싫다 그러면 이제 3주소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죠. B 더하기 C를 해서 A에다 집어넣기 때문에요. 자, 16번입니다. 네, 주소 부분은 레지스터의 주소, 또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주소로 지정하고 연산할 때 프로그램의 길이가 짧아진다. 하지만 하나의 명령어가 길어진다. 3번지 형식이 말하는 거죠. 자, 문제 17번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약지 89쪽 보세요. 네. 네, 주소 방식 한번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접근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에서 첫 번째, 네, 묵시적인 주소 지정 방식이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묵시적으로 명령어가 정의되어 있는 거, 이제 스택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 있다. 그죠? 즉시 주소, 데이터를 직접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add 100. 이게 실제적으로 데이터다라는 거죠. 이게 즉시 주소 지정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부터는 이제 메모리를 가는 거죠. 직접 주소. 그래서 add 100. 예, 그러면 이제 이 100이 데이터가 아니라 뭐예요? 주소가 된다 그거죠. 예, 그래서 100번지라는 주소에 가봤더니 데이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한 번 참조하는 방식이 직접 주소가 된다. 그럼 이제 간접 주소가 있겠다라는 거죠. 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add 100 해가는데 이게 이제 똑같이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딱 100번지에 갔더니 여기에 또 200이 있네요. 이 200도 뭐라는 소리예요? 주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번지에 갔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두 번 돌리는 거. 이게 간접 주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죠. 네. 네,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 두 개는 답이 안 나오고 상대 주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d 100을 하시오. 그런데 PC에 50이 기억되어 있다.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150번지. 150번지를 이제 메모리에 150번지에 가보면 데이터가 있어요 라는 게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레지스터를 더하느냐에 따라서 상대 주소가 있고 인덱스 주소가 있고 베이스 레지스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PC에 있는 값을 더하면 상대 주소,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인덱스 주소 지정.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이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레지스터를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그죠? 레지스터를 얘는 메모리 안 갑니다. 네. 얘는 이제 보시면 자, 메모리 한 번 가는 거예요. 메모리 한 번. 메모리 한 번. 얘는 메모리 두 번 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메모리 안 갑니다. 네. 레지스터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시오 그러면 add 네. 하고 여기에 이제 숫자가 있다 그거죠. 그럼 얘가 어디 속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메모리를 가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레지스터가 뭐지? R1이다. 그럼 R1에 가보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하는 방식이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레지스터 간접 방식이 있죠. 이거는 메모리를 몇 번 가는 거요? 한 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레지스터에 관련된 것은 이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레지스터 간접 주소가 있다 그거죠. 레지스터 간접 주소. 그래서 이거랑 이제 그림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add R1 그러면 R1이라는 이제 레지스터를 간다 그거죠. 그럼 여기에 100이 있다. 그러면 그 100이 데이터가 아니라 메모리. 네, 메모리에 있는 100번째 갔더니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메모리를 한 번 참조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소 지정 방식을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각 명령어가 CPU에 의해서 실행이 될 때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혹은 데이터 주소를 오퍼랜드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 묵시적인 주소 지정 방식은 오퍼랜드가 묵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직접 주소는 오퍼랜드 내의 주소죠. 주소를 실제 데이터의 주소로 표현하는 거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중앙 처리 장치 내에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들어있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 주소 부분의 값과 PC 값이 더해진다. 이거는 무슨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네. 되셨나요? 네. 저희가 100번까지 한 건가요? 이게? 17번까지. 네. 자, 여기까지 지정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